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즐겨야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앤드류 매튜스 지음, 김연아 옮김, 북라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통찰을 단순 명쾌하고 따뜻한 웃음으로 전하는 최고의 성공 지침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과 부를 거머쥘 수 있도록 강력한 성공 습관 50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무의식이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경험이나 행동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늦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 할 만큼 유난히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거나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보험 설계사는 30대 초반인데 벌써 차를 5대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차만 샀다 하면 뒤에서 들이받아요. 그렇게 사고를 5번이나 당하고 보니 이제 새 차 사는 일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또한 늘 주변이 어수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닐 텐데 이들은 항상 책상이 너저분하고 서류 꼬지도 뒤죽박죽이며 머리까지 부스스합니다. 마음먹고 주변 정리를 싹 해주어도 단 20분이면 사무실도 자동차도 심지어 가방 속까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어질러집니다. 우리는 내면의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엉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도 그런 거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패턴과 달리 긍정적인 패턴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는 일마다 시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질 무렵에 사업을 시작하고 집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기 직전에 집을 팝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지 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행운을 반의 반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가 하면 유행성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늘 건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나 좋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들처럼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라붙는 불운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난 언제쯤 여기서 헤어날까?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바뀔 때 인생도 바뀝니다. 자아 이미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자신에게 만족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대접도 달라집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랑스러울 때에는 세상의 다른 것도 아름답습니다. 자아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와 어울려 지내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지를 정확히 결정짓는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뿌리가 됩니다. 자아 이미지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정확히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개선하는 첫 단계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많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자아 이미지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아서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그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항상 행복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자아 이미지는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도 결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을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습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는 자기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믿고 있는 대로 대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건강한 자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가까운 이들에게 자신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잘 대접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입니다. 만약 메리가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온갖 험한 대우와 욕설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뒤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생긴 걸 뭐. 늘 이런 취급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보지. 그럼 메리는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견뎌야 할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한 언제까지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대접하는 대로 우리를 대접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재빨리 간파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면 그들도 그에 맞춰 따라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 10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한 남을 칭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 깨달으려면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칭찬하고요. 뭔가 옳은 일을 했을 때에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의 가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지각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실수한 것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죄의식을 버리고 즐길 것은 즐겨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항상 마음속에 그리면 됩니다.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 자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그것을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내가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 딱 하나 있는데 말이야.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어리석은 실수가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는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생각에 응답할 뿐입니다. 가령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에 원하는 결과를 그려 넣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한다면 상황은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에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셔츠에 스파게티 떨어뜨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 먹을 때 조심해라 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는 테니스 선수는 반드시 득점할 거야. 이번 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경기에서 지는 선수는 이번 공을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외로워지는 건 싫어. 빈털터리가 되고 싶지는 않아.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바로 그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바람은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원치 않는 것을 떠올리지 말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빙산과 같습니다. 대부분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 즉, 의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만 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수면 아래에 감춰진 부분, 즉, 무의식입니다. 의식적인 생각은 무의식적인 생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무의식에는 걷고 말하고 잠자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몸을 치유하고 위험에 처한 삶을 구해내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해내는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무의식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의식적 생각의 집합체를 포함합니다. 무의식에 차곡차곡 넣어둔 하루하루의 생각들이 삶의 결과물로 만들어집니다. 무의식 프로그램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무의식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실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믿으면 결과도 그렇게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걸을 때나 말할 때나 성공만 생각한다면 성공을 향한 무의식적 기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성공하여 그 힘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해볼게 라는 말 대신에 할게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얻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입 밖으로 나오는 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며 무엇을 끌어당기고 무엇을 경험하게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입단속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자신을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은 말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언제나 무의식의 침투에 품성과 인격의 한 부분이 됩니다. 입을 통해 세상에 던져지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결연하고 진지하게 임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매번 해볼게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일을 하도록 해볼 것이고, 제 시간에 오도록 해볼 것이며, 행복해지도록 해볼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해볼게 라는 말 대신에 할게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포와 같습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견디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스테르담 지음 빌리 버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불확실한 오늘을 잘 견디고 버티기 위한 5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때려치우는 것보단 견디고 버티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쉽게 때려치우기보다는 견디고 버티면서 얻어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견디기는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며 달리고 넘어지고 뛰어오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5가지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불확실한 오늘을 견디는 힘 첫 번째는 현재의 나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면 불안은 나에 대한 걱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다면 그 현실을 서글퍼하기보다는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분명 미래 또는 다가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 내가 최악이 될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실수하지 않으려, 실패하지 않으려, 덜 불행하려 발버둥 치는 와중에 우리는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하게 불안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하듯이 말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러 왔는지, 내가 하고 있는 상상은 무엇인지 나 자신을 면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하면 성공의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대접하면 성공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넘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온 거리를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경험이라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영어 단어장 한 장을 넘기거나 운동하러 문 밖을 나가기만 해도 성공했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불확실한 오늘을 견디는 힘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입니다. 버텨야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속되니 버텨야 합니다. 버티라라는 말은 고루합니다. 그저 참으라는 말로만 들려 반발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루한 대부분의 말 속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버티지 않으면 삶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버텨야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속되니 버텨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버티는 과정에
무언가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진가를 알아차리고 이왕 버티는 것,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가깝게 해주는 또 다른 힘이라 함이 옳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려 왜 사는지도 모를 때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든 우리를 규정하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알려줍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돼야 하는 것, 남이 바라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등의 수많은 변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순간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알아차려 좀 더 잘 다듬어 나가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도 저도 모를 땐 그저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흠뻑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오늘을 견디는 힘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믿기 위한 다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준을 나로 두는 것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자존감이나 자기 확신으로 바꾸어도 꼭 들어맞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비교는 나 스스로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나로 두고 하는 비교는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느냐, 남과 비교하여 더 발전할 것을 찾느냐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칙을 가지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원칙은 꼿꼿하게 서서 부러지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물러나거나 돌아가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잠시 접어두어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나를 믿는다는 자기 확신은 나의 행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고집과 아집으로 변질되면 신호가 오는데 대개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불확실한 오늘을 견디는 힘 네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한 용기를 상기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고여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물러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자리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면, 즉 고여 있으면 썩을 수도 있고 무언가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물을 섞고 바람을 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시도, 즉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실행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와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상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엔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주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사람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변화의 지혜는 물론
삶의 더 큰 용기를 얻게 되는 작은 기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오늘을 견디는 힘 다섯 번째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공부입니다. 견디는 힘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우리는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가끔은 노트를 펼치고 나의 장점에 대해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칭찬도 좋고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견디는 힘은 결국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견디는 힘, 그리고 견디는 힘은 결국 나에게서 와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칭찬이나 나에게서 오는 열정 모두 그것들은 내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끄집어내어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 그것을 주입해 줄 거란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잘 견딘 나에게 수고했어 한마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평생의 용기가 될 수 있음을 자주 상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나와 연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즉, 마음 챙김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의례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의 좋은 음식을 검색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마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궁여 지책입니다. 핵심은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순서도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휴대폰을 안 보거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10분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 챙김을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차분히 앉아 자신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챙기다 보면 세상이 주는 자극들에 쉽사리 반응하기보단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고 순간을 알아채며 지금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잘 견디기 위해서는 나만의 일상 루틴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견디는 힘으로, 버티는 힘으로 오늘도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